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출세에 성공한 남편을 만나거나 남편을 출세 성공시키는 여성의 14가지 관상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면은 출세 성공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상에서는 부귀를 누리는 데에는 본인의 관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귀의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쉬운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이치를 알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신중한 을 기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하기에 열과하는 여인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면 출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남자입니다. 좋은 여자를 선택하여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액원이라 그럽니다. 액원. 다른 말로 하면은 복간지액이다 그럽니다. 복간지액. 이 액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마가 둥글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하면은 복간지액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마가 이렇게 간을 엎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간을 이렇게 엎어 놓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마가 약간 솟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마가 요 부분이 둥글게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요런 이마가 우리가 복간지액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거고, 또 앞에서 전면으로 봤을 때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요 이마의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이마가 이렇게 너무 네모나듯이 이렇게 이마가 넓으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여자의 이마. 본인은 출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을 이기는 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요 남자는 이렇게 이마가 네버진 듯 널찍하게 좋은 거고, 여자는 약간 이것이 약간 둥근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끝부분이 이렇게 그래야만이 여자다워 갖고 남편을 잘 받들게 됩니다. 요런 이마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둥그러 보이는 이마가 좋고,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약간 튀어나온, 뭘 너무 튀어나와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남편을 만나거나 출세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부모 덕도 비교적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또 뭐 눈썹,
또 귀민머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민머리. 이런 털들이 이렇게 까마귀처럼 아주 까마면서 윤기가 나고 가는 털이 가는 머리털, 이렇게, 혹은 털 자체가 가늘다. 그리고 풍성하다. 이게 풍성하다. 머리카락이 까마면서 윤기가 나고 가늘고 또 풍성하면 이렇게 남편을 귀하게 출세시킬 수 있는 그런 관상적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 머리카락이, 이게 이제 동양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서양인은 또 다르게 보는 건데, 동양인에는 어떻게 머리카락이 까만 것이 좋고, 이게 운이 좋으면요, 머리카락이 까맣다 못하고 운도 좋고,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머리털이 까만 것이 지나쳐 갖고 이렇게 윤기가 나면요, 머리 그 카락의 빛이 있잖아요, 이 푸른색이 나요. 푸른색이 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청흑색이 난다고 그러죠. 청흑색. 어린애들도 머리카락, 아주 건강한 어린애들은요, 이 머리카락이 윤기가 아주 뭐냐면은 청흑색이 날 정도로, 푸른 기운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새까맣니다. 이러면 건강합니다. 그러고 윤기가 나고, 또 머리카락이 이렇게 굵은 거보다는 가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고 또 풍성해야 됩니다. 이 머리카락이나 혹은 이 털 있지 않습니까? 이 털은 뭐냐 하면은 신장을 나타냅니다. 신장의 기운을. 그래서 여자가 머리카락이 가늘고 풍성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신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고, 그 다음에 눈썹 자체도 이렇게 윤기가 나고 까만 것이 좋고, 또 귀민머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귀민머리라는 거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귀 앞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남자는 이걸 구렛나룻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귀 앞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흘러나온 그것을 빈발, 관상학적인 용어로는 빈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귀민머리입니다. 요것이 상당히 지금 말한 것처럼 윤기가 나고 까맣고 가늘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요 귀민머리는 풍성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신장이 강해서 잘못하면은 굉장히 색욕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귀민머리는 좀 성글게 있는 것이 좋죠. 여자들은. 하여튼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카락이 까맣고 윤기나고 가늘고 또 풍성한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해진다든가 아파진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머리가 막 빠지고 이렇게 되죠. 머리카락이 숱이 없어지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냐면 독한 항생제를 쓰는 이렇게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거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난 눈썹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운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눈썹인데요. 이 눈썹이라는 것은, 특히 여자의 눈썹은 이렇게 초생달처럼 이걸
이 관상학적으로 이제 신올미 뭐 이럽니다. 신올미.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둥근 맛이 있어 갖고 이렇게 초상달 같은 눈썹 있죠. 이렇게 신올미. 이렇게 너무 진하지도 않고 신올미. 그다음에 청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눈썹은 이렇게 농탁하면 안 좋습니다. 농탁. 농탁이라는 것은 아주 진해 갖고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렇게 눈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 눈썹이 이렇게 눈썹을 보면은 그 밑에 그 살이 이게 보여야 좋습니다. 그런 눈썹이 좋아요. 견육, 그걸 견육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눈썹이 청순입니다. 그런데 너무 눈썹이 진하고 농탁해 갖고 이 눈썹이 이렇게 이 눈썹 밑에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진한 눈썹 있잖아요. 이것은 안 좋죠, 상당히. 그래서 눈썹은 형태는 신올미라든가 청수미가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눈썹하고 눈하고 있잖아요. 눈썹하고 눈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눈썹과 눈이 이렇게 붙어 있다시피 이렇게 눈썹이 난 거는 이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썹과 눈이 떨어질수록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귀하게 된다. 다시 말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관상이다. 떨어져 있어야 좀. 이런 눈썹을 가지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은 눈썹을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썹을. 그러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미축이라고 그러는데 관상학적으로. 그래 눈썹을 자꾸만 찡그리는 사람은 남편을 출세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운명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고치셔야 좋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여자들은 이 나쁜 눈썹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귀녀는 훌륭한 귀 부인은 나쁜 눈썹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눈입니다. 물론 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상을 볼 때 관상을 천냥이라 그런다면 눈은 900냥이다 할 정도로 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눈을 우리가 형태적으로 볼 때는 가늘고 긴 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늘고 긴 눈. 가늘고 긴 눈이라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예쁜 눈은 아니겠죠. 요새는 예쁘게 보이려고 눈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쌍꺼풀도 하게 되고. 그런데 원래가 눈은 형태적으로 여러 가지 뭐 한 30가지의 형태의 눈이 나옵니다. 그 30가지 이상의 형태가 눈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특히 여자의 눈은 특히 가늘고 긴 눈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봉안이다 그럽니다. 봉황의 눈을 가지고 있다. 봉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선 눈빛이 맑은 것이 좋습니다. 눈이 우선 맑아야 됩니다. 막 수정처럼 맑은 눈이 혼탁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생기면 안 좋습니다. 눈이 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눈매가 맑고 깨끗한 것이 더 좋습니다. 눈매가 맑고
그러면 아주 성격이 침착하면서도 이렇게 사리에 맞게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눈동자가 작은 것이 좋습니다. 눈동자.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서도 이 눈동자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크게 나는 데면 눈동자가 큰 사람이 있고 눈동자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눈동자가 큰 사람을 우리가 요새는 뭐냐면은 상당히 이쁘게 보이고 또 요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눈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눈동자가 크게 되면은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기분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 데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기 기분을 푸는 쪽으로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력도 약하고 또 뭐냐면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끈기라든가 이런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작을수록 뭐냐면은 의지가 강하고 아주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아주 야미집니다. 에너지가 눈동자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동자는 까말수록 좋습니다. 눈동자의 색깔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까만 사람, 그리고 진한 갈색, 옅은 갈색, 황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중점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고, 우선 눈동자는 까말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이라도 이렇게 작고 가늘고 긴 눈이라도 눈동자가 작고 까만 눈이야지 진정한 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은 눈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눈이 밝아야 되니까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아무리 형태가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 병든 봉안, 이미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코가 중요합니다. 여자의 코는 남편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코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물론 안 좋습니다. 적당한 코로서 중요한 것이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 코가 단정하고 이렇게 들창코, 콧구멍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골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코가 남편을 출세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광고를 보는데, 광고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는 광대뼈입니다. 광대뼈. 이렇게 광골이 있는데 여기 눈 밑에 이제 광골이, 코 옆에 광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골은 앞으로 적당히 솟아야 좋습니다. 광골이 없으면 안 좋아요. 광골은 적당히 솟아야 좋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여자가 광골이 크면은 뭐 팔자가 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골이 크다고 나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광골이 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광골의 그 방향이 앞으로 솟아 있는 거는 조금 커도 아주 능력 있고 영리한 겁니다. 대인관계도 좋고. 근데 나쁜 것이 뭐냐면은 광골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온 광골이 있습니다. 옆으로. 이 옥량골 뭐냐면 광골이 옆으로 이렇게 귀 쪽으로 가면서 나온 그 뼈를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옥량골 그럽니다. 옥량골. 사실상 광골이라 그래서 그렇지 광골은 원래가 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뼈가 만져지냐면 이 옥량골이 그 광골입니다. 그래서 원래 광골에는
살이 없는데 옥량골이 있어서 뼈가 있는 것처럼 살이 있는데 옥량골이 있어서 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옥량골이 앞으로 이렇게 솟아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발달이 돼 갖고 옆으로 이렇게 삐져 나온 그런 광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횡골, 이거를 광골이 횡골됐다 이러면 옆으로 뻗어나갔다 이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인중이 긴 것이 좋습니다. 인중이 약간 길어야 된다. 인중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년의 제복을 얘기하고 또 자녀 생산이라든가 자녀의 운명을 많이 나타내고 또 수명, 지혜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수명이라든가 지혜를. 그래서 인중은 뭐냐면은 이렇게 코가 있으면 요것이 인중입니다. 요것이 인중이 아주 뚜렷하고 좀 길게 되면은 이 식록창이 발달해 갖고 먹을복이 항상 따르고 말년에 복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중과 입이 이렇게 맞닿는 곳이 이렇게 요렇게 활처럼 이렇게 분명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민둥이처럼 이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말년에 좀 불행하게 살고 있는 테란트들 보면은 이렇게 자식 덕이 없이 남편 덕 없이 이렇게 둥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 가수 장모 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인중도 뚜렷하고 약간 긴 것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입과 맞닿는 곳이 이렇게 활 모양처럼 이렇게 분명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둥근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래야 자선복도 좋고 말년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귀입니다. 귀는 우선 두터워야 좋습니다. 귀는 단단하고 두터워야 좋고 그래야지 음덕이 많습니다. 음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귀는 이렇게 세 부분 이삼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귓불이죠. 근데 이 수주, 이 귓불이 잘 발달돼야 좋은데 이 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눈보다 이 귀가 솟아야 좋습니다. 아무리 귀가 단단하고 뭐 살이 있고 귓불이 잘 발달돼도 눈 밑으로 이렇게 눈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잘생겨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순홍치백이라고 합니다. 순홍치백. 순홍치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술은 붉고 이는 하얘야 좋다 그러는데 이가 여기서는 이제 표현하기를 백이라고 그랬지만 원래 이가 진짜 하얀 이는 안 좋고 상아빛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가 원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입술은 붉고 이는 하얘야 좋다. 그래서 이 여자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입술이 말년의 운의 핵심은 입입니다. 입만 잘생겨도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입이 뭐냐 또 자식을 상징합니다. 자식. 그래서 입이 잘생겨야 자식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입이 잘생기고 또 치아가 좋아야 됩니다. 치아가. 그래서 치아가 조밀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들쑥날쑥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꼭 치과에 가서
보정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항장이라고 합니다. 항장. 항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항장은 이 목항자입니다. 목이 길어야 좋다 이러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 목화형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목화형일 때. 다시 말하면은 좀 키가 좀 큰 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날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이 길어야 귀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금수형인 대체적으로 이제 살이 좀 찐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목이 약간 짧아도 무방합니다. 목이 거의 붙다시피 해갖고 어깨가 높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붙다시피 해갖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이 이렇게 높거나 어깨가 발달해서 이렇게 쫙 벌어진, 남자처럼 벌어졌다 이러면 안 좋죠. 여자는 어깨가 둥구스름한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둥구스름한 것이 좋습니다. 어깨가 올라갔거나 어깨가 딱 부러지거나 이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수지섬장이라고 합니다. 수지 섬자가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자인데, 수지 섬유할 때 섬자입니다. 이게 수지섬장.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이 아주, 섬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밀하고 피부가 좋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섬은. 그래서 섬섬옥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손이 피부가 아주 윤기가 있고 아주 보드랍고 그러면서 상당히 조밀하고 길다, 이게 손가락이. 이런 사람이 귀격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피부결이 고와야 좋습니다. 그래서 손끝이 이렇게 날렵하게 뾰족하여야 창의력이 있고 이렇게 센스가 있고 재주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귀격이에요. 뭉툭하면은 안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장 배우다 그래갖고 손바닥과 손등이 이렇게 두툼하게 살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턱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턱이 이렇게 둥글게 잘 발달돼야 재물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데, 턱이 발달됐다고 해갖고서 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턱이 더 너무 옆으로 삐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발달돼야지, 이렇게 이 기본선에서 턱이 옆으로 이렇게 삐져 있으면은 이 턱은 발달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서도 이런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베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13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가 온중해야 됩니다. 시가 이 온중. 시 온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선이, 그 사람의 눈이 이렇게 온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눈에 살기가 있다든가, 눈이 너무 힘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특히 여자의 눈은, 이 눈이 뭐냐면은 이렇게 부처님 눈처럼 이렇게 자비스러운 눈, 온화한 눈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여인의 귀천을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의 이 태도입니다. 태도. 다시 말하면 이 태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주,
행주 와 행주 자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머물고 앉고 들어놓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행동거지가 무겁고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위엄이 없으면 천합니다. 그 행주자가 분명해야 하고 막 경솔하게 까불거나 뭐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아무 데서나 눕고 하는 것은 이건 천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다른 것이 여러 나쁘다 하더라도 여자가 행주자와 다시 말하면 이게 태도인데 이것이 이렇게 단정하면서 위엄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갖췄다. 시가 온중하고 눈빛이 온중하고 이런 것이 갖춰졌다 하면은 서로 다른 것이 나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것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췄다 하면 그거 자체로 꾀적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아무지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눈빛이 온중하고 태도가 행주자가 이렇게 단정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이런 여자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 여자는 합격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식이라든가 무의식을 다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이 태도가 어떠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얼굴 피부가 윤기가 나고 온화하고 밝으며 이렇게 뭐 항상 화내는 얼굴이나 여자가 뭐 화낸 얼굴이거나 혹은 우울한 얼굴이거나 걱정이 많은 얼굴이나 근심이 많은 얼굴이거나 이렇게 그늘이 지거나 이런 식의 얼굴 표정은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물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표현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짓는 여성이라면은 결국에는 행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얼굴이 이렇게 홍황기 밝은 빛이 홍황기가 이렇게 밝은 윤기가 돌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위의 열관 특징을 이렇게 많이 가질수록 남편복도 있고 남편이 출세 성공할 수 있는 관상이니까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